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게인 중량은 2g에서 최대 얼마라고요? 예, 6,000g까지라고요. 자, 이번에는 소포 우편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상 우편물을 했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방금 했던 소형 포장 우편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소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그리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몇 킬로그램? 2kg을 기준으로 해서 2kg 이하면 뭐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 2kg을 초과하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했죠. 근데 소포 우편물은 몇 킬로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20kg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kg 이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20kg를 초과하게 되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소표 우편물은 방금 전까지 했었던 통상 우편물을 제외한 나머지 우편물을 저희가 소포 우편물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죠. 취급 대상. 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이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자, 이게 바로 소포 우편물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밑에 별표가 있네요. 백지, 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지, 노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신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소포로 본다. 뭐 그러한 내용이죠. 예,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그리고 소포 우편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소형 포장 우편물은 35cm 뭡니까?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죠? 아직 있죠? 35cm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포장물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하자. 그래서 이 앞쪽에서 이미 별표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17페이지 3번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포 우편물에는 서신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납품서라든가 영수증, 그리고 설명서라든가 감사 인사 메모 등은 함께 보낼 수 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별표를 하시고 이 내용은 또 역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포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납품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사용 설명서라든가 감사 인사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함께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는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과 용적이 나와 있습니다. 소포는 최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중량이 30kg입니다. 제한 중량 최대 얼마라고요? 30kg요. 소포는 30kg까지고요. 자, 그리고 최대 용적이 나왔죠. 자, 이번 좀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포의 최대 용적, 길이와 너비 및 두께를 합쳐서 160cm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가로와 그리고 세로 두께의 합계가 최대 얼마라고요? 160cm라고요. 자, 160cm가 최대 용적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어느 길이도 1m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자, 어떤 길이든 1m, 즉 100cm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길이든 100cm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와 세로와 그리고 두께의 합계는 160을 초과할 수 없죠. 160 가지고 최대.
그리고 어느 길이든 1m, 즉 100cm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최소 용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최소 용적이 있는데 위에 거는 최대, 그리고 아래쪽 거는 최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세 변을 합하여 최소가 얼마죠? 35.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합하여 최소 35. 35. 자, 그리고 가로는 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부분은 17cm 이상, 그 다음에 세로 부분은 12cm 이상이어야 한다. 죄송합니다. 이건 두께가 되겠죠? 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그리기가 좀 곤란해서 12cm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원통형이 나와 있습니다. 원통형은 항상 지름의 몇 배라 그랬죠? 지름의 2배. 그리고 그 길이, 요 합계가 35cm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요 지름은 3.5cm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높이는 17cm 이상. 높이는 17cm 이상. 얘도 이상.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포 우편물의 제한 중량과 그리고 용적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소포 우편물의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소포를 접수해 보셨습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 이거 뭐 보내는 거예요? 내용물이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 검사를 하는데 내용품을 문의합니다. 뭐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여쭤본다는 거죠. 당연히 기억과 니은 이러한 것들은 보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만약에 지금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뭐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가는 물품이 있다면 개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피라는 건 뭐죠? 그 상자 한번 열어보세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편물을 보내시는 분이 이거 참 힘들게 포장을 했는데 이걸 왜 뜯으라 그러죠? 그래서 개피를 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개피를 거부할 때는 저희가 접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에 보면 의심 우편물의 개피 요구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열어보세요라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니은이죠. 발송인이 개피를 거부할 때는 접수 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됐나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장 상태도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접수를 받으셨다면 요금 납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요금 납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요금 납부를 할 때 보면 당연히 등기 소포는 우편물의 운송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달 지역, 중량이라든가 부피 이런 걸 따져서 여러분들 요금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금은 여러분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시고요. 우표로도 납부 가능하시고요. 신용카드 당연히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전자 결제도 가능하세요. 됐죠? 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8페이지 부분에 가면 동그라미 5번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등기 소포와 일반 소포의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등기 소포는 접수를 받으면 등록을 하고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접수부터 시작을 해서 배달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 소포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예,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취급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기 소포는 접수에서 배달까지 송달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물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소포는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당연히 두 가지 다 교부를 하는 거고요. 자, 요금 납부 방법이 있네요. 자,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현금 납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시고요. 맞나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자결제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등기 소포는 만약 우표로 요금을 납부를 한다라면 우표를 창고에다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등기에다가 우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이는 걸 첩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창고에다 그냥 요금처럼 우리가 현금을 주는 것처럼 우표를 그냥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표는 뭐 한다?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일반 소포는 우표를 뭐 한다? 첩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포는 그 소포에다가 우표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 소포는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 망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지연 배달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 그리고 반송 시에 반송 수수료가 징수가 됩니다. 등기의 경우에는 반송이 되면 반송 수수료가 징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가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일반 소포들은 그러한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중요한 건 요금 납부 방법, 특히 우표에 대한 것들인데, 우표를 납부하느냐 아니면 첩부하느냐 이걸 꼭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하고 가면 우리 요금 납부 바로 밑에 손해배상이라고 있죠. 자, 이 손해배상은 우리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요, 손해에 대한 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손해는 거기 설명에도 있지만 망실, 훼손, 지연 배달이죠. 이건 우체국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이것은 우체국이 잘못했을 때 손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서는 차후에 배상을 합니다. 배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배상이고, 손실은 뭐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우편물은 조력 청구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편 배달 차량이 사고로 차가 파손이 돼서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서 이거 우리 우편 집중국까지만 조금 배달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도 분명히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편물 배달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해서 어떤 손실을 봤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력 청구권이라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손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경우, 그것은 저희가 손실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뭘 해준다? 보상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손해는 뭘 해주고요? 배상을 해줘요. 손실은 뭘 해준다고요? 보상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입니다. 19페이지. 방문 접수. 제가 방문 접수의 대표가 뭐라 그랬죠? 택배야. 택배인데, 우체국 택배의 영문 표기는 뭐 KPS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자, 중요한 건 양갈로 2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별표를 치고요. 자, 방문 접수의 종류라고 해서 2가지가 있네요. 개별 택배와 계약 택배입니다. 개별 택배와 계약 택배입니다. 자, 개별 택배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우체국에 연락하셔서
저 이러이러한 물건 택배 보낼 건데요 라고 연락을 하시면 우체국이 여러분들 댁에 와서 뭐 하는 거죠? 픽업해가는. 그러니까 개인도 택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 택배는 개인 고객의 방문 접수 신청 시에 해당 우체국에서 픽업을 해가는 것이고, 계약 택배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양말 공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긴 택배 차량이 오전에도 한번 오고 오후에 한번 오고 저녁에도 한번 와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시간을 계약을 해서 약속을 해서 그 시간마다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계약 택배예요. 계약 택배. 그래서 우체국과의 사전 계약을 통해서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주기적 또는 필요할 때 픽업해가는 서비스가 바로 계약 택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택배도 개인 택배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방문 접수의 종류, 즉 우체국이 직접 픽업해가는 방문 접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별 택배와 뭐가 있다고요? 계약 택배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택배까지 해서 이번 2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다, 그죠? 역시 복습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